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블룸에너지입니다. 자, 블룸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대혁명기, 에너지 대전환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도 대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실적 발표가 있었죠. IR 발표 때 제가 좀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제 생각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2기가와트, 5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증설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10기가와트, 12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증설 규모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시장에 좀 부러지면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블룸에너지가 가이던스라던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블룸에너지도 좀 같이 하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진다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 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2월 6일 오늘 이제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고, 보니까 선익 시스템을 좀 매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부님 선익 시스템 감사합니다. 필승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뒤늦게, 훨씬 더 늦게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일찍 좀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제가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익 시스템은 어제 오전에 선익 시스템을 처음으로 매수했죠. 이 당시에 이제 어제가 이제 갭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때 선익 시스템도 큰 폭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줍줍을 좀 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추가 매수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선익 시스템 평소 매수비 중에 2분의 1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의 그런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이때죠. 어제 이제 아래 꼬리 길게 잡을 때 오전에 이제 매수를 좀 진행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 어제 한 이때쯤 매수했고, 오늘도 오전에 추가 매수를 한 이때쯤 한 것 같아요. 네, 이때쯤 추세가 좀 돌려지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오늘 15% 정도의 그런 상승률로 좀 마감을 했지 않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선익 시스템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틀 만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좀 꽤나 키운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약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제 계좌에서는 약 20%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전수드리는 텔레그램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지켜보고 있는지, 일단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 번 더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생각을 굳힐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 혹은 AI 혁명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 걸리고요. SMR도 앞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5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5년 정도의 그 슈티지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송전망도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에너지원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스 엔진. 가스 엔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 엔진이 있죠. 그거를 수십 개를 엮어가지고 수백 개를 엮어가지고 가스 터빈 정도의 그런 효율성을 만드는 것인데, 소리도 정말로 크고 비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비효율적이지만은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 엔진의 필요를 함으로써, 보시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엔진과 항상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OFC예요. SOFC 연료전지라고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가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꽤나 비싼 그런 에너지원에 속했었지만, 그래서 비상발전원, 그러니까 백업 발전원으로 속했었지만 이제는 메인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적 발전이 올라오고 있고, 생산량에 대한 증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태양광 그리고 ESS 조합, 풍력 ESS 조합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느 한 가지만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 전부 다 좋은 와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원전이라던가 가스터빈, 성전막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번들을 본다면은 그 가스엔진,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에도 꾸준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5년 지나서 그냥 5년 지나서 가스터빈 설치하고 5년 지나서 SMR 설치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와 제미나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오픈 AI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전력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3개월 정도 기술 발전이 멈추다시피 했다 쳐볼게요. 그럼 오픈 AI가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게 AI 산업이고 한 달, 두 달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혹은 국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AI 발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IR 자료 혹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 가까운 캐패스 증가가 있는 것이고 아마존도 60% 이상의 캐패스 증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가장 크게 비중이 들어가는 것들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는 블룸에너지를 지금까지는 수소 연료 전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천연가스 연료 전지, 천연가스 기반의 그런 SOFC에 대한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생기는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버블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저는 그 정도의 그런 현재로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블룸에너지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이 된다면 대략 6개월 내에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최소 1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6개월 내에 빠르면 3개월 정도 만에 에너지 공급이 24시간 동안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파급력이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가스 엔진을 거의 다 따라잡았죠. 그에 반해서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부지에 대한 소모량이 작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엔진에 대한 기업들이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인다면은 블룸에너지도 증설만 받쳐준다면 증설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스 엔진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충분히 있고 빅테크들의 수요도 충분히 있는 과정에서 발전 효율이 6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꽤나 큰 폭의 그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가스터빈과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터빈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성이 현재로서는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특히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천연가스로 현재 돌리고 있지만 먼 미래까지 본다면 결국 수소 사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에너지 대전환기의 마지막 점에 수소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대략 한 4년 뒤까지는 5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도 압도적인 1등기업이죠. 글로벌 독보적인 1등기업이 블룸에너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 전지를 돌리고 있다면은 먼 미래를 봤을 때 대략 5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룸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뭐 꽤나 뜨거운 반응이 좀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뭐 비나텍도 마찬가지고 코세스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을 보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비나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블룸에너지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룸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부품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 중에 근본은 블룸에너지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점, 신규 수주 비중도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에서조차 연료전지 시장에서 블룸에너지가 좀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뒤까지는 30조 원 규모로 커진다면은 블룸에너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전히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성장에 대한 룸이 꽤나 많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블룸에너지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수소 경제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이 물론 강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스 엔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이를 어느 정도 뺏어만 온다고 하더라도 꽤나 큰 폭의 성장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블룸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현재로서는 블룸에너지는 약 78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78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OFC 연료전지에 대한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가 된다면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수조까지 나아갔을 때에도 블룸에너지가 이 시장을 꾸준하게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벌어질 것이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증설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장기 기간으로도 블룸에너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룸에너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꺾이면서 같이 좀 꺾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지라인이 조금 더 형성이 된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